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 계산 화면 메뉴 중에 단가 대비 탭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 대비는 현재 이 내역서 상에 계산되어 있는 이런 자재들의 단가라든지 노무비 단가라든지 경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내역서를 만들 당시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등설비공사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제일 위에 요 자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단가가 이렇게 900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 정보는 600원, 뭐 거래 가격은 9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역서 만들 때는 최저 단가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간혹 이렇게 특정 단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역서를 입력을 할 때 이 항목에는 어떻게 900원이 되었는지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항목의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스크롤 쭉 해서 보면은 단가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거래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 단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9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이런 이제 단가들을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요게 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900원을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최저 단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900원은 없어지고 최저 단가인 600원이 여기에 보시면은 가격 정보에 있는 이 600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내역서를 만든 당시 그 금액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단가를 다시 최저 단가로 한번 돌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활성화 하신 다음에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최저 단가로 이렇게 지정해서 계산을 하시면 다시 요거는 900원짜리가 다시 최저 단가로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비 부분도 지금 하반기, 뭐 상반기 이렇게 있는데 이 단가도 어떤 단가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보통 노무비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항목은 또 뭐 상반기로 적용을 했다가 어떤 거는 또 하반기로 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상반기로 다 계산되는 거를 하반기로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럴 때도 요거를 체크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주로 품목군이 변경되었을 때 1월 달에 상반기 노무비가 나오고 9월 달에 하반기 노무비가 나오죠. 그 노임 단가가 변경됐을 그 시점에 품목군을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재수집에서 요거를 이제 재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 단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경비도 뭐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단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요게 꺼져 있으면은 지금 900원, 요거는 지금 자재비지만 이렇게 꺼져 있으면 900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최저 단가로 돌아가는 거. 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하게 되면 지금 요거는 이제 600원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단가가 0일 때 적용 순서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상단 부분에 보면 아까 이 최저 단가가 이 내역서를 갖다가 만들 때 특정 그 물가 자료지나 물가 정보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역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단가를 갖다가 최저 단가로 되어 있지만 물가 정보로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래쪽에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는 물가 정보 단가가 있으면 이 메뉴들이 필요가 없죠. 전체가 다 있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자재가 물가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 정보 단가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떤 단가를 쓸 것인가? 나는 물가 자료 단가를 쓸 것이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물가 자료 단가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뭐 최저 단가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단가 되면 뒷부분은 뭐 사실 지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요럴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내역서 단가 수량 퍼센트를 하위 공종에 적용, 낙찰률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뉴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보통 내역서를 가지고 이제 내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87.745, 86.745 이 낙찰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에 제출할 때 87.745 이런 낙찰률을 적용할 때 자재단가, 농무단가, 경비단가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나 설비 같은 경우에 뭐 자재비는 단가를 줄이고 농비는 수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퍼센트를 적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위 공종의 적용입니다. 하위 공종에. 그래서 이게 어떤 공종을 왼쪽에서 선택해 놨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설비공사를 선택을 한 상태로 이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전등설비공사에 세부 내역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최하위 공정입니다. 실제 내역서가 들어가는 공정. 그래서 이 공정 하위에는 아무런 공정이 없어요. 지금 기타 설비 이런 공정들은 같은 공정입니다. 같은 레벨에. 그래서 하위 공정이 될 수 없고 전등설비공사에서 하위 공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공정 하나만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공사만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겠다. 그럴 때는 이 창을 닫으시고 전기공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계산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서 단가 대비 탭에 가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퍼센트를 87.745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공정들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겠다. 그럴 때는 다시 공사명을 선택한 상태에서 전체 계산에 단가 대비 쪽에 가서 이 퍼센트를 주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이걸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7.745 그 다음에 노무비도 87.745 경비도 87.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이 내역서 전체가 87.745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근데 요거는 공사 1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1위 대가 중기경비 단가 산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또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할증 적용이라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내역서 부분의 것만 조절하시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위 대가 부분도 1위 대가에 대한 이 금액 자체가 이제 같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걸 체크를 해제하고 별도로 여기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으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이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단 부분의 것만 조절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내역서가 87.745%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위 대가의 그 1위 대가 세부 내역이라든지 자재 단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내역서는 87.745로 조절이 되는 거고 실제로 단가나 1위 대가 세부 내역에 있는 그 내역들은 그대로 100% 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낙찰률을 제로비, 노후비, 경비 일률적인 율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1위 대가 부분에 자, 요거는 미존재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단가가 없거나 수량이 없거나 하면 이렇게 금액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시라고 띄워주는 거고요. 요건 나중에 보시고 이제 뭐 단가를 넣으시든지 수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자, 이렇게 해놓고 인쇄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위 대가 세부 내역서에 1위 대가 세부 명세에 보면은 낙찰률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체크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위 대가가 나오고 1위 대가 합계 밑에 낙찰률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퍼센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퍼센트를 다르게 줬다. 그러면 여기 자재비, 노후비, 경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낙찰률을 표시를 할 때 이제 1위 대가 세부 내역에 낙찰률을 표시를 하겠다 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명세표일 때 이 명세의 낙찰률 적용 요 체크하신 다음에 인쇄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해 가면 자, 여기에서 단가 대비 쪽에 다시 가가지고 자, 여기서 요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는 100% 87.745 그대로 주고 요거는 요거는 그냥 임의로 80% 주고 노무비는 단가는 그대로 두고 요거는 단가 경비도 그대로 두고 노무 수량만 뭐 60%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내역서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뭐든지 적용을 하시려면 제일 위에 찍어 놓고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이 퍼센트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거는 1위 대가 각각의 그 내역서에 있는 그 단가를 1위 대가 내역의 단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1위 대가 내역 실제로 요거는 1위 대가 세부 내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단가가 내역서 단가가 바뀌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가 대비표는 보여지는 그게 100% 단가로 나와요. 그리고 엑셀상에서 이게 산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100%로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요 자재 단가 부분에 책자 페이지를 이렇게 찍어 놨어요. 인쇄를 해보면 자, 여기 단가 대비표 잠깐 보겠습니다. 출력물 잠깐 가가지고 인쇄 품목 쪽에 여기에 단가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가격 정보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가가 있고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실제로 찾았을 때 이 단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를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100% 단가를 표시를 해줘야 실제 책자를 찾았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가가 변경이 돼 버리면 책자를 찾았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단가인 자재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이거는 그대로 100%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가가 100%로 있어야만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든지 많이 내린다든지 했을 때 지수 조정, 품목 조정에서 이 단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단가 그대로 가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역서를 지금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조절을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건축공사는 지금 여기 우측편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단가 퍼센트라는 부분 보이시죠? 단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재 부분에 80, 80, 80 돼 있고 노무 경비는 100, 100 돼 있죠. 요거는 자재비는 다 80% 됐다는 얘기고 노무비 경비 단가 부분이죠. 단가는 다 100%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 타이틀 가장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줄 그어진 부분이 있어요. 컬럼 헤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컬럼 헤드 부분에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수량 부분 퍼센트도 이렇게 체크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나오죠. 수량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가는 80%, 농수량은 60%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100%다.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축공사만 자재비 단가는 100%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축공사에 가가지고 건축공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측편에 보면 이렇게 다시 보여집니다. 여기서 단가를 100%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Shift 눌러서 멀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한꺼번에 100%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노무비도 100%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이렇게 한 다음에 멀티 선택 후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100%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하시게 되면
다른 공종은 다 80%고 60%인데 건축만 100%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퍼센트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왼쪽 편에서 공종을 선택한 상태로 퍼센트를 주고, 이때는 단가 대비 쪽에 가가지고 하위 공종의 적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체크하지 않고 그냥 계산만 해주시는 거예요. 단가 대비 쪽에 열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요거 열으시더라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고, 하위 공종의 적용이라는 거 체크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되어 있는 공종대로 계산이 되어서 금액이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 적용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단가 대비 쪽에 있는 이 1위 대가 단가 수량 퍼센트 적용, 이 부분은 실제로 1위 대가 자체에 있는 세부 내역서의 단가를 조절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여기 수평 기준 틀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지금 단가는 이렇게 11,619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세부 내역서에도 이렇게 자재비 단가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노후비 단가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퍼센트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 상단 부분에 전체 계산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 그 보여지던 그 내용이. 자, 여기에 있는 단가, 자재 단가를 뭐 80% 하고 노후비 단가를 뭐 요거는 뭐 수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경비 단가도 80%.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1위 대가 하나에 대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역서에 있는 1위 대가, 단가 산출서, 중기 경비 한꺼번에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단가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보여지는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단가 대비표에 있는 그 단가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50 얼마였잖아요, 단가가. 요거는 27만 얼마였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1위 대가 자체 단가를 줄여진 상태로 보여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내역서 자체를 여기 있는 이 단가를 조절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보셨던 전체 계산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화면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단가를 조절하시면 아까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퍼센트를 조절할 때는 꼭 아래쪽에 있는 이 할증 적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크 부분은 이 내역서 안에 1위 대가도 있고 자재도 있을 수 있고 경비도 있고 뭐 중기경비 단가 산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자재, 노무, 경비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위 대가 부분은 실제로는 원래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1위 대가 부분에도 이 단가를, 이 퍼센트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메뉴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1위 대가도 이 퍼센트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위 대가는 이렇게 하게 되면 1위 대가 세부 내역서의 단가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위 대가 내용을 따로 이제 단가가 수정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체크를 끄고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내역서 상에 계산을 했을 때 자재, 노무, 경비는 내역서 상의 거는 100% 단가가 적용이 될 거고요. 지금 100으로 해놨으니까 똑같이 80%, 60%, 80% 이렇게 했다면은 모든 단가가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줘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체크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걸 체크하셨을 때는 요게 다 100%로 되어 있어야만 이중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요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요거를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여기 1위도 있고 경비도 있죠. 그죠?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1위 대가 경비도 같이 2%로 단가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를 껐을 때, 요걸 끄게 되면 1위 대가는 2%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자재, 노무, 경비 부분만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비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만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거를 체크를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1위, 경비, 자재, 노무, 중개금이 다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실제로 내역서 부분에서만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위 대가 부분에 세부 내역서의 단가도 변경된 걸로, 그러니까 2%가 적용된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끄고 똑같이 퍼센트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단가 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